그럼 그 옛날 사용했던 물레방아의 본 모습은 어땠을까? 강원도 삼척 신리마을엔 옛 물레방아가 그 모습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물레방아는 방앗간과 연결돼 있다. 이곳은 지금 가동을 멈췄지만 그 구조는 잘 알 수 있도록 보존이 돼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 지역에 가서 볼 수 있는 물레방앗간들은 물레방앗간만 있는데 여기에는 애양간하고 방아 고지기가 거치할 수 있는 방, 그 다음에 각종 물건들을 저장할 수가 있는, 넣거나 저장할 수가 있는 광이 같이 공간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레방아는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인데 그게 물이 흐르는 수로인 물홈과 물의 힘으로 돌아가는 물레바퀴, 방앗간과 연결된 방아 몸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 방아는 물레바퀴의 중심에 있는 눌림목에 연결돼 있다. 물레방아가 곡물을 찢기까지는 먼저 물홈에서 떨어진 물이 물레바퀴를 돌리면 바퀴의 회전축인 굴통에 연결된 눌림목이 회전하게 된다. 이 눌림목은 방아다리에 이어 방앗간 내부의 몸체를 눌러주는데 이때 방아 끝에 있는 공이가 확에 들어있는 곡물을 찢는 것이다. 이때 방아의 중심은 쌀개다. 또 쌀개를 받쳐주는 게 볼씨라고 합니다. 이게 볼씨고 이게 쌀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소 원리 가지고 이게 중심 지점이 돼서 방아를 들어 올려주고 찢고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쌀개는 방아다리와 몸체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물레방앗간은 지역마다 건축 양식이 달랐다. 신리 물레방앗간은 강원도 양식인 너와 지붕을 덮었는데 보통 수명이 20년 정도였다고 한다. 이는 환기나 통풍이 잘 돼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 도정 작업엔 최적의 장소였다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물레방아의 동력원인 물을 끌어오는 시설인데 산에서 흐르는 물을 어떻게 방앗간으로 끌어올 수 있었을까? 물레방앗간으로부터 한 230m 떨어진 곳에 지금 뚝이 있습니다. 그 뚝에서부터 물을 막아가지고 도수로를 통해서 물이 흘러내려오게 되는데 그 낙차의 높이가 한 3.65m 정도 됩니다. 그 3.65m 높이니까 보통 한 1.5% 정도 구배를 잡게 되는데 서서히 물이 흘러내려오게끔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뚝에서 흐르는 물의 속력은 평균 0.32 세제곱미터/세크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물레방아는 크게 물을 끌어오는 수로와 물레바퀴, 곡식을 찢는 방아로 구성된 고도의 건축물이었다. 유레카! 천년 전 백두산 화산지의 흔적을 찾아간 곳은 일본 동북부. 화산학자 마치다 교수는 30년째 화산지의 연구를 하고 있다. 十和田カルデラの新しい噴出物ね、それをずっと東北地方まで追いかけていったところ、それにすぐ上に重なってですね、十和田ではない
火山灰が見つかった。 백두산과 같이 화산 분화로 생긴 호수 도와다 호수. 915년 도와다 화산이 분출해 산정 부분이 움푹 파여 생긴 둘레 46km의 대형 칼데라호다. 도와다 화산의 화산재를 찾던 마치다 교수는 이상한 토층을 발견했다. でそれが大体今いるところよりもですね、北側の方、北海道の方にですね、どこでも分布するんですね。でしかもこの地元の十和田の火山灰とは随分違うですね。一体どこから来たんだろうというのは話の始めです。 정체불명의 화산재가 어디서 날아왔을까? 마치다 교수는 추적하기 시작했다. 홋카이도 전역에서 발견한 백색 지층의 화산재. 특히 아오모리현 무스만 해변에 겹겹이 쌓인 여러 지층 사이에 숨어 있다. 언뜻 비슷해 보이는 두 개의 하얀 지층은 감촉, 빛깔도 사실 다른 것이었다. これは十和田のかなり古い、多分6000年ぐらい前の軽石です。よく見るとこんな風にかなり粘土質でね、細かくてですね、色がついている。でそういう地層とその下のですね、白っぽいややザラザラした、その間にまあ1センチから2センチぐらいの土がある。ね、そういうふうに分かります。でこういうのを持って帰って実験室で持って調べてみると、まるでこれとこれとは違う素性を持っている。 대륙에서 날아온 화산재였다. 1981년 마치다 교수는 백두산에서 날아온 화산재를 규명했다. 닮은 두 화산재를 실제 백두산에서 가져온 부석과 성분 비교를 해보았다. 그 수상한 화산재는 일본 화산재와 달리 백두산 부석처럼 알칼리 성분이 유독히 많았다. 백두산에서 날아온 재다. 화산 폭발의 피해 범위는 바람의 방향이 좌우한다. 백두산 화산재는 제트기류를 타고 일본 열도까지 이동했다. 제트기류는 우리가 사는 대륙권 밖의 성층권에서 나타나고 항상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기류다. 強い西風に飛ばされて、こっちに広がってきた。だんだん離れるに従って南北の幅が広くなってきます。で今はね、主な分布は、この北日本、つまり東北地方の北部から北海道だけども、つい最近見つけたのはね、福井県の水月湖っていうあそこでね、ほんのわずか見つかったんですよ。でだからね、もっと広く分布するかもしれない。ユレカ! 오늘은 설레는 첫 출근 날. 열심히 일하는 내 모습 완전 직장인 같다. 톡톡씨, 톡톡씨, 톡톡씨! 저 안 졸았어요. 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책이 그게 뭐예요? 침에 푹 젖어서 갖다 버려야겠다. 팀장님이 빌려주신 책인데 이거 어떡하죠? 반듯한 책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쫄딱 젖어버렸네요. 젖은 책을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려 볼까요? 우선 책 속에 남아있는 물질을 마른 수건을 이용해 잘 닦아줍니다. 이때 책이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닦아줘야겠죠? 책의 물기도 닦아주고 흐르는 땀도 한번 닦아주었는데, 어라! 톡톡씨 어디 가요? 에? 냉동실에 책을 넣는 톡톡씨. 5시간 정도 흐른 뒤 냉동실 문을 열자 처음에 넣었던 울퉁불퉁한 책이 새 책처럼 반듯하게 펴졌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건조할 경우는 어떨까요? 젖은 책을 그대로 따뜻한 햇볕에 말려보고, 자, 이번엔
선풍기에 시원한 바람으로도 말려볼까요? 한 장 한 장 선풍기로 정성스럽게 말려주세요. 차가운 바람으로 했다면 헤어 드라이어를 이용해 뜨거운 바람으로도 도전! 선풍기와 마찬가지로 한 장 한 장 말려줍니다. 짜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조한 책들. 어떤 방법으로 말린 책이 원래 모습과 가장 가깝게 돌아왔을까요? 먼저 새 책부터 볼까요? 반듯한 모양에 스르륵 잘 넘어가는 게 보이죠? 햇볕에 건조한 책은 한껏 부풀어 올라 물에 젖은 부분이 울퉁불퉁한 상태로 그대로 말려버리고 말았어요. 선풍기에 시원한 바람으로 말린 책 역시 마찬가지. 그렇다면 헤어 드라이어는? 이거 다시 사는 게 낫겠죠? 책장이 잘 넘어가지도 않아요. 아이고, 상태가 심각하네. 냉동실에 넣은 책은 어떨까요? 겉모습은 새 책이라 해도 믿을 정도로 반듯한 모습인데요. 책의 낱장들을 살펴봐도 다른 건조 방식보다 매끈하게 잘 마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책을 그냥 냉동실에 넣어놨을 뿐인데 어떻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게 된 걸까요? 물은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변하게 되면 부피가 팽창하게 됩니다. 젖어있던 책을 물기를 어느 정도 제거한 후에 냉동실에 집어 넣으면 남아있던 물이 얼면서 부피가 팽창하게 됩니다. 꺼내어서 마르는 과정에서 물이 얼어서 생긴 빈 공간 사이로 종이 조직이 들어가게 되면 종이가 유연해지게 됩니다. 팽창이란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체의 질량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부피만 늘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책 속에 물이 얼면서 물의 부피가 팽창하고 쭈글쭈글 엉켜있던 종이의 조직들이 물이 얼면서 생긴 공간으로 쏙쏙 들어가면서 제자리를 잡아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던 거랍니다. 유레카! 현재 우리나라 산림에서 연간 벌채되는 나무의 양은 약 1000만 세제곱미터 정도이고요. 그중 절반이 실제 산업계에 공급되고 있으며 30%는 벌채 부산물로서 연간 155만 톤의 양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을 활용하지 않고 내버려 두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목재 수확 방식의 문제 때문인데요. 기존에는 산속에서 나무를 베어낸 후 그 자리에서 잔가지와 기타 부산물을 쳐내고 매끈한 원목만을 쏙 가져가는 단목 수확 방식으로 목재를 수확해 왔는데, 이 방법은 남은 목재 부산물을 따로 또 수거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추가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목재 부산물의 흙이 뒤엉켜 연료 등으로 재활용할 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뜻 나서서 활용할 가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재 수확을 할 때 단목으로 생산해서 목재만 꺼낸 다음에 수확을 한 다음에 이 벌채 부산물을 별도로 수집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흙이 많이 묻게 돼요. 그래서 흙이 많이 묻은 저 원료는 이렇게 치핑을 할 경우에 이렇게 이물질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연료로 사용을 할 때 그 에너지 효율이 좀 떨어져요. 이에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목재 부산물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베어낸 나무를 통째로 끌고 와 나뭇가지 등을 분리한 뒤 목재는 목재대로, 부산물은 부산물대로 따로 수확하는 전목 수확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생산부터 운송까지의 단목 수확 비용에 비해 톤당 18,000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목 수확에서 활약하는 또 하나의 기술이 있습니다. 나무를 압축해서 자동으로 묶는 압축 결속기. 부산물의 부피가 커서 운송 비용이 많이 들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속가배기로 나온 나무를 통째로 꽉꽉 조여 운반하기 쉽도록 정리해주는 기계인데요. 인력 노동, 부산물 해체, 처리 비용 등
모든 면에서 효율적인 셈입니다.